것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연은 다목적 실용위성. 이 다목적 실용위성이 이제 이게 한 700kg 정도 급 되는 그런 위성이니까 그래도 꽤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커져서 1톤, 뭐 1.5톤,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거의 뭐 3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구 궤도 중에 정주 궤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돌을 하늘에 딱 던졌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잡아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는 중력이 작동이 안 되는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구가 아무리 잡아 당기고 싶어도 이제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잡아 당기지 못하는 곳. 그러면은 딱 그 경계선이 있을 거잖아요. 지구가 잡아 당기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가 그러니까 더 이상 잡아 당기지 못하는 그 경계. 거기가 이제 궤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도는데 이 궤도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궤도는 좀 빨리 돌면서 안 떨어지고 조금 고궤도 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km 상공부터는 이제 우주라고 하는데 그 100km부터 뭐 한 500km, 700km, 1000km 이런 정도는 이제 저궤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빨리 돌면 안 떨어지는 그런 궤도가 있고 정주궤도는 36,800km, 35,800km 상공에 하나가 있어요. 적도 상공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방송 통신 위성이 거기에 이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정지궤도 그러니까 거기는 그 궤도가 천천히 돌아도 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궤도가 천천히 도냐면 지구의 자전속도하고 똑같이 돌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정지 궤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 그러면은 여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이제 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방송위성이나 통신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나라마다 다 올리고 싶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을 360도라고 했을 때 1도에 하나씩만 놓을 수 있다고 하면 360개의 위성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점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 궤도를 궤도권이 우리가 보통 이제 궤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궤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궁화 위성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위성들이 지금 그 지구 정지 궤도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까운 인도네시아 쪽 그 정도 되는 그런 적도 상공에 이제 우리나라 정지 궤도 위성들이 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걸 방송 통신이 아니고도 좀 올려야겠다. 왜냐면 궤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기상위성, 또 해양 모니터링을 하는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이걸 정지궤도에다 올리겠다고 해서 만든 게 천리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1호, 천리안 이제 2A호, 2B호. 이 1호가 있었던 그 옆에 이제 좁게 해가지고 두 개를 더 올리고, 결국은 이 궤도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6톤, 7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아마 여러분들이 항우연 한번 방문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진짜 그 위성을 만드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2층에서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2층에서 봐야 눈높이가 맞는 그런 이제 위성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성들을 이미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차세대 중형위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기업체가 이제 찍어내는 위성. 그게 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체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속에 있는 그 탑재체나 센서나 이런 것만 바꿔치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굳이 항우연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체가 하면 됩니다. 이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1호를 이제 그런 기업체하고 한번 해서 기술을 이전하면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보고, 그 다음부터는 기업체가 계속 만드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은 2호, 2호, 3호, 4호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될 부분이고, 기업이 주도해서 가는 위성이 되겠고, 요거는 한 500kg급 정도 되는 중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한참 뜨고 있는 게 그 초소형 위성. 이게 보통 우리가 위성이 이제 이런
다목적 위성만 해도 보통 뭐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만드는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6톤, 7톤 이러니까 3천억, 4천억 이렇게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게 막 엄청 많은 센서들을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그러지 말고 위성을 조그맣게 만들어보고 싸게 하자. 하나에 20억. 되는 것을 차라리 100개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42,00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소형 위성을 42,000개를 만들어서 띄우겠다. 그러면 지구 전체를 다 덮어서 얘네들이 통신 그다음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게 5G 시대는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5G가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으니까 선으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6G는 우리나라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차라리 방해가 없는 이런 데가 무선으로 바로바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6G가 가능하다. 다른 나라는 5G도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나라가 크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여기는 그냥 위성을 갖다가 위에다가 촘촘하게 박아놓고 얘네들이 그냥 통신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초소형 위성이 요즘 막 뜨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뭐 3천억짜리 하나를 만들면 이게 실패하면 끝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500개, 1000개를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기업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계속. 뭐 작동 안 돼? 괜찮아. 뭐 한 100개 작동 안 돼도 상관없어.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런 트렌드가 요즘 또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재난 관리를 위한 위성, 이거는 과기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정찰 위성을,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걸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만 개수로 따지면은 몇십 개 안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12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돼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초소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하게 큰 위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 같이 작은 그런 위성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우주에다가 이런 위성들을 갖다가 놓으면, 우주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햇볕을 보는 곳은 엄청 뜨겁고, 100도가 넘어가고, 바로 뒤에는 응답은 마이너스 120도, 180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이 지상에서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보고, 막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이제 우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소형 위성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방구에서 사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그냥 작동 안 되면 말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소형 위성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되는 거고, 이걸 파고든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몇 개를 쏘아 올리면 되냐? 소면은 600개, 800개 이러라고. 이거 촘촘하게 하려면 전 세계에 내가 이거 다 장악을 하려면 42,000개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42,000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몇천 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뒤에 뉴스페이스 시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일단 우크라이나 통신선을 다 이제 인프라를 전부 다 일단 공격을 하고 다 파괴를 시키고 공격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국경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묶이고 싸우는 거죠. 묶이고. 그때 스타링크 서비스를 하겠다. 이걸로 그냥 통신을 해라.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이 혜택을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다른 나라의 전쟁을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우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짧은 역사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했고, 남들이 보기에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대단히 다양한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